안녕하세요. 저는 탄스택 쿼리에 대해서 발표할 웹 YB 이윤지라고 합니다. 먼저 목차는 간단하게 이제 탄스택 쿼리가 무엇인지, 이제 탄스택 쿼리와 캐싱, 그리고 쿼리의 상태 흐름도, 탄스택 쿼리 핵심 기능,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탄스택 쿼리의 공식 문서에서는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거를 해석해 보면 이제 강력한 비동기를 관리하는 툴이에요. 이제 즉 상태 관리를 위한 건데, 그렇다면 이 상태 관리는 무엇일까요? 이제 보통 이제 사용자가 액션을 취하고 그 액션에 따라 스테이트가 변경되겠죠. 그럼 이제 스테이트가 변경됨에 따라 뷰가 변경되게 되고, 이제 이 바뀐 뷰를 이제 또 사용자가 또 다른 액션을 통해 업데이트해요. 이 사이클이 상태인데 이것을 관리하는 게 상태 관리예요. 근데 저희 이제 시중에 이제 리덕스, 저스트핸드, 마벡스 등 이제 클라이언트 상태 관리하는 툴이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그냥 클라이언트 상태 관리에만 효과적이지만 이제 비동기 혹은 서버 상태 관리의 경우는 그닥 효과적이지 않다는 평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서버 상태는 무엇일까요? 이제 서버 상태는 직접 관리하거나 소유하지 않는 원격 저장소에 보관되고, 패칭과 업데이팅을 위해서는 비동기 API 요청이 필요하고, 또 여러 사용자가 공유하는 데이터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 의해 변경이 가능하며, 주의하지 않으면 앱에서 사용 중인 데이터가 최신 상태를 유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API에서 가져온 목록, 프로필, 뉴스, 피드 등이 있겠죠. 근데 이게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서버 상태를 관리할 때 문제점이 있는데, 이게 캐싱을 해야 되거나 같은 데이터에 대한 중복 요청을 단일 요청으로 합치거나 등등등등 이 좀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탄스택 쿼리인데요. 탄스택 쿼리는 앞에 이제 말씀드렸던 서버 상태 관리 그 힘듦을 좀 완화시켜주는 툴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탄스택 쿼리는 stale while revalidate라는 전략을 사용하는데, 얘는 이제 캐싱된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면서 동시에 비동기적으로 콘텐츠를 서버에서 리발리데이트하는 전략이에요. 이렇게 다 그 문장으로만 봤을 때 무슨 소리인지 살짝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제 만약에 탄스택 쿼리로 캐싱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제공된 데이터가 있겠죠. 서버 요청을 보내면 이제 뭐 개발자가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 로딩 상태가 될 수도 있고 빈 화면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이제 패칭이 끝나게 되면 이제 캐싱된 데이터를 업데이트가 되는 건데, 이제 만약에 탄스택 쿼리를 사용해서 캐싱되었을 경우 패칭을 하게 되면 이제 미리 캐싱된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보여주고, 패칭이 끝나면 새로운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요. 그리고 이제 탄스택 쿼리의 상태 흐름도인데, 이제 쿼리를 쓰게 되면 상태가 여러 개 변경이 돼요. 이제 먼저 패칭을 하게 되면 데이터가 프레시한 상태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신선한 가장 최신의 상태예요. 여기서 이제 스테일 타임에 따라서 상태가 변하는데, 기본값은 0이지만 여기서 이제 예제로 3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럼 이제 3초가 이제 지나면 스테일 타임, 스테일로 상태가 변하게 되는데, 스테일은 이제 한국어로 해석하면 상한 것, 즉 이제 오래된 데이터라고 들 수 있겠죠. 이제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데이터를 다시 패칭해야 되면 다시 이제 패칭을 하고 프레시 상태가 되고, 그렇지 않고 화면에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인액티브 상태로 변경이 되고, 이 상태에서 이제 GC 타이머가 작동이 되게 됩니다. 이게 기본값이 5분인데 5분이 지났다고 치면 이제 5분 동안 화면에서 사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캐시에서 삭제되면서 아예 제거가 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탄스택 쿼리의 사용법입니다. 탄스택 쿼리에 대해 알 거면 이제 쿼리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쿼리 클라이언트는 이제 모든 쿼리에 대한 상태 및 캐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로 탄스택 쿼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생성해줘야 돼요.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쿼리 클라이언트의 프롭스로 쿼리 클라이언트를 전달해 주게 되면 이제 하위 컴포넌트에서 쿼리 클라이언트로 접근을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리고 쿼리 클라이언트는 전역적으로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데 여기 디폴트 옵션을 보시면 쿼리스와 뮤테이션즈로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공식 문서에서 쿼리스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냥 비동기적 데이터의 선언적 의존성이라는 의미로 설명되고 있는데 그냥 한국어로 말하면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아올 때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사용 예제인데요. 이제 유즈 쿼리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쿼리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인자로 전달되는 쿼리 키와 쿼리 펑션이 있는데 이건 이제 어떤 값이 전달되는 거냐 하면 쿼리 키는 이제 캐시를 관리하기 위한 키 값으로 배열 형태로 사용되고 스트링 형태로 해시의 키와 데이터를 매핑시켜 관리합니다. 그리고 쿼리 펑션은 프로미스를 반환하는 함수고 이제 데이터를 리솔브하고 에러를 던집니다. 이제 이게 밑에 예제를 보면 이제 유즈 쿼리를 사용함으로써 쿼리 기는 예를 들어 여기 예시에 이제 fetch to도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는 이제 서버에서 할 일 목록 데이터를 받아와서 이 값을 반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외에 어떤 옵션들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니까 공식 문서에 예제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언급한 스테일 타임, GC 타임 이외의 것들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한번 나열해봤습니다. 먼저 enabled retry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select는 이제 리스폰스 값에서 필요한 값만을 추출할 수 있도록 하는 옵션인데 밑에 코드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필요한 값만을 추출하면 코드가 훨씬 간단해질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리패치 인터벌 thrown 에러도 있는데 이제 리패치 인터벌은 주기적으로 리패치하는 간격을 설정하는 옵션이고 이제 thrown 에러는 에러 바운더리로 에러를 전파할지 결정하는 옵션입니다. 이제 쿼리스는 이제 그럼 반환을 어떻게 하냐? 반환 값은 무엇일까? 보니 이제 데이터 에러는 마지막으로 리솔브된 데이터를 반환하고 에러는 이제 에러가 발생했을 때 반환하는 에러 객체예요. 그리고 또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is pending, is loading, is fetching인데 세 개 다 비슷한데 이제 is pending과 is loading은 패칭의 여부에 따라 또 is loading과 is fetching은 캐싱된 데이터의 유무에 따라 사용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뮤테이션인데 뮤테이션즈는 이제 CRUD 중에서 RUD에 해당하는 기능, 즉 서버에 데이터를 수정할 때 사용해요. 뮤테이션 함수는 이제 유즈 쿼리와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겠는데 유즈 뮤테이션 함수를 선언함으로써 뮤테이션즈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옵션은 어떤 게 들어갈까요? 이제 유즈 뮤테이션 함수도 공식 문서를 보면 되게 많은데 이제 거기서 그냥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뽑아왔습니다. 뮤테이션 펑션은 이제 프로미스를 반환하는 함수고 onMutate는 이제 뮤테이트 함수가 실행되기 전에 실행되는 함수로서 이제 낙관적 업데이트, 예를 들어 좋아요 기능 등에 유용하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뮤테이션 반환 값인데 뮤테이트 함수가 있겠죠. 이제 이 함수를 이제 컴포넌트에서 뮤테이션스가 실행되는 시점에 실행시켜 주게 되면 뮤테이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쿼리 인발리데이션인데 얘는 주로 유즈 뮤테이션이랑 함께 사용해요. 이 함수를 유즈 뮤테이션은 이제 주로 서버 상태에 변경을 하자면 이제 캐시 자체에 패칭을 다시 하는 기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버 상태는 바뀌어 있는데 내 화면의 상태는 변경되지 않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업데이트 해야 될까 하면 이제 성공 시에 invalidate queries를 넣어주면 쿼리를 무효화하고 최신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탄스택 퀘리의 주요 개념들과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비동기 데이터 관리와 캐싱, 서버 상태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도구로서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시고 이제 양이 너무 많아서 넣지 못한 내용들은 공식 문서에 되게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이상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발표 마치겠습니다.